캐나다의 주요 주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으며 확산 저지를 위한 3차 봉쇄에 잇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각 정부는 지난 3월 말까지 부분 봉쇄령을 시행해오다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크게 폭증하자 규제 강화로 다시 대응을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온타리오주 보건당국은 7일 긴급 성명을 통해 다음 날인 8일부터 4주간 추가 자택 대비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온주당국은 이달 초 비필수 소매업체에 대한 영업 제한을 비롯해 실내 사적 모임 금지 등 규제 명령을 내렸으나 일주일 만에 외출 금지를 포함한 2차 봉쇄에 돌입기로 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결정은 며칠 사이 온주의 일일 확진자 수가 3,000명대를 넘어서면서 내려졌습니다. 퀘벡주 역시 2달여 만에 처음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추가 봉쇄 강화를 발표했는데 이달 초만 해도 1,000여 명 초반을 기록하던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사이에 1,600명대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이 거센 세계 도시에서는 각급 학교가 전면 폐쇄되고 체육관과 극장, 미용실 등 비필수 업장의 영업이 중단되었으며 야간 통행 금지 또한 오후 8시부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엘버타주는 6일 자정부로 소매점 수용 인원을 25%에서 15%로 줄이고 도서관을 폐쇄하였으며 단체 피트니스 활동 및 공연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오는 9일부터는 식당과 술집 그리고 카페에서의 실내 식사를 금지하고 야외 패티오와 테이크아웃 또 매장 밖에서의 픽업 서비스만 허용할 방침입니다. BC주의 경우에는 앞서 지난달 29일 식당의 실내 영업과 실내 단체 운동 등을 제한하는 등 3주 동안 부분적 락다운에 돌입한 뒤로 아직까지 별다른 추가 조치를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주내에서 영국발 변종과 브라질발 변종을 포함한 많은 변종 사례가 다수 보고됨에 따라 추후 확대되거나 일부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부분적 락다운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BC주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라비칼론 BC주 고용경제회복혁신부 장관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 정부는 5천만 달러를 추가로 풀어 최근 봉쇄 조치로 타격을 입은 비즈니스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번 팬데믹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즈니스를 지원함으로써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가 발표한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인 부분적 락다운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식당 및 술집, 나이트클럽, 또 체육관이나 요가 스튜디오 등이 대상이며 비즈니스당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1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약 1만 4천 곳의 비즈니스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4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가능하지만 지정된 지원금이 다 소비되면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직원이 없는 비즈니스는 1,000달러, 직원이 1명에서 4명인 경우에는 2,000달러, 5명에서 99명의 직원을 고용한 곳은 5,000달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1만 달러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 지원금을 통해 업주들은 임대료나 유틸리티, 또 보험이나 가게 유지, 부패된 식품에 대한 손실을 메우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존 허건 BC주 수상은 많은 소상인들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이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가 코로나19 백신의 1, 2회차 접종 간격을 최대 16주까지 늘린 가운데 이 간격이 다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캐나다 국가면역자문위원회는 7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캐나다에서 백신 공급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접종 사이의 간격은 다시 1달 반에서 2달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습니다. 앞서 연방보건부는 백신 공급 부족 문제로 인해 1회차와 2회차 사이의 접종 간격을 기존 35일에서 42일로 연장했다가 지난달 112일까지 늘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기존 백신 제조사의 권장 시기를 크게 벗어나 결국 예방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국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초 권장대로라면 화이자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후 21일이 경과한 뒤에 접종을 마쳐야 하고 모더나 백신의 경우에는 28일 이후에 2차 접종을 마쳐야 하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 국가면역자문위원회는 많은 관할구역이 이미 코로나19 백신 접종 간격을 줄이는 것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며 이러한 추정치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백신 물량이 공급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국가면역자문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간격은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최대 4개월로 늘린다면 50세 이상 성인의 90%와 16세에서 49세 성인의 75%가 오는 6월 중순까지 1회차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 간격을 늘리면 1회차 접종 인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더 일찍 집단 면역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주장인데, 특히나 새로운 변종이 등장함에 따라 백신 접종을 가속화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러한 방안을 따르는 것이 유리할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밴쿠버 캐낙스 선수단 내 집단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가 총 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캐낙스 구단은 7일 공식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총 25명의 선수단 인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번 집단 감염은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됐다고 밝혔습니다. 구단 측은 정확히 어떤 변이 바이러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 BC주 질병관리국이 이를 조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낙스 선수단 내 집단 감염은 지난달 30일 공격수 아담 가넷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하더니 일주일 만에 대부분의 선수들로 번지게 됐습니다. 이 집단 감염에 처음에는 31일 캘거리 플레임스전을 시작으로 4경기만 연기되기로 했던 캐낙스 시즌 일정이 집단 감염의 규모가 커지면서 다음 경기에 기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일부 선수는 구토와 탈수 등의 증상을 겪으면서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선수가 코로나19로부터 완치가 되더라도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정상 컨디션으로 단기간 안에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한지가 의문입니다. 이에 보건 전문가 사이에서는 선수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약 19경기를 더 치러야 하는 캐낙스의 남은 일정을 취소하거나 경기 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그 측은 이르면 다음 주 금요일부터 캐낙스의 경기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선수들이 이른 시일 내에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보이는 한편 승점 35점으로 노스 디비전 5위에 위치해 있는 캐낙스는 디비전 4위인 몬트리올 캐네디언스와 8점의 승점 차이가 나 디비전 상위 4팀까지만 주어지는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따내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